국내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불법 도박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최근에 전직 농구 감독 출신이 불법 도박 등의 강연을 이렇게 야구 선수 등을 상대로 하고 다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이 스포츠 관련 도박 문제 등이 농구 감독과 더불어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불법 도박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6조 원대의 도박을 하던 팀이 검거돼서 700억이 넘는 이득을 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5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스포츠 경기 등을 가지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도박을 하려면 직접 무슨 이렇게 포크나 하투같이 게임을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도박을 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한테 걸어야 되거나, 그 다음에 경정이라고 보트한테 걸어야 되거나, 사이클에도 걸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걸만한 명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요즘은 이 스포츠 경기, 야구뿐만 아니라 무슨 축구, 농구 같은 모든 스포츠 경기에 도박을 걸게 하는 게 지금 불법 도박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라고 스포츠 복권이 공식적으로 있지만은 그 공식적인 부분은 별로 도외시하고, 아예 그냥 불법 도박 현장의 주요 이슈로 스포츠 각 종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불법 도박을 일삼는 꾼들이 선수들에게 와서 승부를 조작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고, 또 선수들이 돈 몇 푼 얻어 쓰다가 거기에 걸려서 얻어맞기도 하고 계속 도박에 빠져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걸렸던 6조 원대의 도박도 4,000명의 회원을 모집한 채 그걸 갖다 앱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앱으로 각종 SNS에서 모집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앱만 가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이 자신들의 SNS 주소라든지 이런 걸 바꾸면서 불법 도박을 하는데, 필리핀이나 중국에 이렇게 서버를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질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의 최대 꿈이 커서 불법 도박 사이트 하나 운영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하는 친구들, 모집을 해오거나 바람을 잡거나 하는 친구들은 전체 수입의 한 15%에서 20%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런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법 도박이 100조 원이 넘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불법 도박을 포함한 각종 세금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 거기는 무자료를 거래하는 술집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불법 도박 같은 걸 전부 합쳤을 때는 우리나라 GDP의 한 30% 정도까지 채대될 수 있다. 그래서 한 300조 원 안팎이다.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불법 도박 규모가 한 100조 원에 이르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이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에서 만들어내는 부당이익은 이 스포츠 도박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포츠가 지금 불법 도박의 주요한 소재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하경제의 가장 큰 부분은 한마디로 정부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세금 탈루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마약, 음주, 섹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박,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장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 스스로가 강원랜드라든지 마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여타 여러가지 복권이나 또 다른 공적 도박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불법 도박이 세금 안 내는 문제 외에는 단속할 명분이 희박해지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강원랜드 하나 만들고, 또 뭡니까? 세븐락 같은 또 도박장을 갖다가 허가를 추가를 해주고, 이러면서 역대 정권이 자기 정권의 주요 이권 사업의 하나로 이 도박 문제를 갖다가 허가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정권 자체가 도박을 갖다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도박을 못해서 뭐 근질근질한 국민들이 시위를 합니까? 농성을 합니까? 정권 자체가 지역개발 명분이니 온갖 뭐 이 독점 도박장을 독점한다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서 어떻게 이런 지하 경제를 건설시킬 명분이 제대로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하 경제 문제를 따질 때 세금 탈루가 수십조다. 그래서 이걸 다 공적인 부분으로 넣어서 세금을 갖다가 거두어내겠다. 이런 부분만으로 접근하게 될 때는요, 좀 틀린 부분이 있죠. 아니, 마사에 가서는, 마사의 경마장에서 돈 날린 사람은 가정이 안 망합니까? 강원랜드 가서는 안 망합니까?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날린 사람들을 뭐 블랙리스트로 해서 한다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요. 사실상 정부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부끄럽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사행행위를 하는 기관들을 전부 폐쇄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낸다면 그야말로 사기업이 카지노를 통해서 하도록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100조 원대의 불법 도박, 그에 의해서 망가지는 스포츠 선수, 이 문제가요, 출구를 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에 너무 심하게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세계는 검은 돈, 어두운 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또 뇌물로 이어지고, 또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부분 범죄자입니다. 과거에 뭐 사창가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마약 이런 거, 또 뭐 술집에 붙어서 돈을 뜯는 역할, 이런 걸 한 사람들이 일로 몰리지, 그러지 않은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참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런 불법 도박은 결국은 조폭들을 끼고 이 승부 행위를 조작하는 데까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가 그래도 한국의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인데 여기에도 불법 도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사회 기관과 국민의 풍속에 심각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세금 탈루로 접근해서는요, 정부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하 경제는요, 세금 탈루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것이 전부 비자금, 뇌물부터 불로소득, 또 폭력 이런 길로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고리들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거기 가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 경제를 박멸해야 되고, 특히 불법 도박, 이 스포츠 승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정부가 공적인 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올여름요, 전기를 많이 써서 지역 평균보다 사용량이 많다라고 이 극단적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금을 보면 74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자주 보입니다. 자,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았는데 정부가 뭐 7, 8, 9 석 달에 20%가량 깎아준다고 한 내용이 제대로 깎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지금 고지서를 대부분이 다 받았는데요. 7월 초 한 달간 사용한 전기요금이 34만 원 넘게 나온 가정이 지금 하나 예로 등장했는데요. 전기 사용량은 780kWh, 전달 사용량의 2배가 되지 않는데 요금은 4배가 나왔습니다. 7월달은 거의 열대야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8월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이건 7월달 거 넣은 게 그런데 8월달 게 넣으면 얼마나 더 넣을지. 8월이 가장 더웠지 않습니까? 자,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전기료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송을 앞둔 고지서들을 보니 20, 30만 원이 넘는 요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300kWh 정도 평균 쓰는 사람인데 800kWh 가까이 쓰면서 37만 6천 원이 나왔고, 전기 사용량이 500kWh를 넘어가면 이처럼 요금이 급격히 뛰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4달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분들은 정말 8월달 아닙니까? 9월달에 날라오는 거는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이런 어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요, 뭐 여러가지 다양한 요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밤에 많이 쓰는 사람, 낮에 많이 쓰는 사람, 뭐 여름에 겨울에 많이 쓰는 사람 해서 요금을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꼼수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명쾌하고 명확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무슨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폰에 요금을 쓸 때 보면 온갖 요금제를 했는데 온갖 요금제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몰라서 한마디로 전화기하고 이 말입니까? 이 통신료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이 국민들을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조삼모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식 전기 요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은요, 그야말로 이 핸드폰 요금처럼 전기 요금을 만들어 가서 서로 비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당신하고 나하고 쓰는 요금 체계가 다른데 거기에 뭐 많이 나왔니 적게 나왔니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국민들이 꼼짝 못하더라. 서로 이렇게 비교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전기요금 개선 제도인 것 같은데요. 복잡한 맞춤식 전기요금 제도 저는 싫습니다. 투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이 종교 참 문제라고 봅니다.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의 경계가 매우 애매합니다. 기독교에도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등이 있고, 뭐 장로교에도 뭐 통합, 합동,부터 고신 뭐 해서 여러 개가 있고, 또 그 중에 진보적인 데도 있고, 또 보수적인 데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 이 종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슨 성결교회 하나님의 성에 뭐 쭉 있습니다. 그게 또 파가 있습니다. 같은 또 그 안에도요. 그래서 기독교만 그런 게 또 아닙니다. 불교 한번 보십시오. 조계종, 천태종, 무슨 태고종부터 쭉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모를 만큼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요, 온갖 사이비 종교들이 기독교나 불교의 형태를 띠고 끼어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이유가 이 천국에 가는 면죄부를 판다 해서 거기 당시 신부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교황이나 부패하니까 그걸 갖다가 신과 직접적인 대화를 내세우면서 중간에 성직자를 배제하는 형태의 이 개신교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개신교 스스로가 또 종교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왔고요. 불교는 아예 방향을 상실한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현각 스님이라고 미국의 하버드 나온 한 스님이 한국 불교를 갖다가 비판한 부분에서 그건 뭐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단임 체계나 갖추든지, 그럼 한 것만 보고 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놈이라 했으면 미안합니다. 기독교 썩었다, 불교 썩었다 하면 되는데 안에 또 종파가 또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거가 사입이고 어디가 사입이가 아닌가는 경계가 불분명한 어떤 그런 종파들이 결국은 또 로비를 해서 정식 마치 기독교나 불교인 것처럼 인정을 받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서민들이나 한마디로 이 마음이 좀 슬픈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는데요. 요즘 지역준비생을 울리는 사이비 종교 기승이다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실업률이 9.2%에 이르고 구직난이 심해지니까 불안한 마음을 노린 사이비 종교가 성행한다는데요. 길을 묻는 척하며 다가와가 얼굴에 우환이 있다면서 제사 지낼 걸 요구하기도 하고, 관광객인 척하기, 뭐 사주풀이, 심리 테스트 등 접근 방식이 날로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걸려들면 결국은 지갑에 있는 돈이 다 틀리거나 점점 말려 들어가서, 얼마 전에는 그런 사이비 중이 여자분들 몸도 뺐고 돈도 뺐어서 문제가 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면 절이라고 해놓고요, 일반 집인데 뭐 부처 하나 해놓고 뭐 여러가지 상 꾸며놓고 절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농락을 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이제 제일 불쌍한 지역 준비생들까지 울리고 있다고 하니, 참, 이게 종교라는 것이 원래 본질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인 일을 신의 힘을 빌려서 위로받자 하는 건데, 자, 요즘 취업이 안 돼서 얼마나 이거 살 의미를 상실한 젊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현실에서 자기의 문제를 탈피할 수 없으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데, 거기 한번 빠져들면 그 자신이 또 다른 젊은이들을
꼬셔서 데리고 오는 삐끼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빙자한 사기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고도 성령입니다. 제 요즘 이메일에 제 그 과거의 글과 동영상을 내려라고 수도 없이 유병헌 씨 관련 쪽에서 날라옵니다. 이제는 아주 커졌습니다. 배짱이.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요. 자, 이 사이비 종교. 이 사이비 종교는요, 폭력 집단보다도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교들을 계속 정부는 이것도 종교의 자유라고 방치를 할 겁니까? 사이비 종교가 번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마디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국가가 이런 사람들한테조차도 한마디로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의 유명 사이비 교주들이 정권과 얼마나 밀착 관계에 있었나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대선 때 배팅하고요, 그 이후에 사이비 종교들이 정권 목을 쥐고 가지고 놀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말 내년 대선에는요, 대선 후보가 사이비 종교와 기성 종교의 정화를 갖다가 하나의 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될 건데, 그러면 또 표 떨어질까봐 안 합니다. 참, 글자 하나도 복잡한 나라예요. 사기꾼들까지 이제 득실득실 종교계에 다 밀려왔습니다.